안녕하세요 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리플 달러 차트 간단하게 보고 BTC 차트 보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크라켄 해제, 두 번째로 그 에즈라 코엔 와트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대규모 군부대 움직임, 네 번째 상승 시 주의할 점, 다섯 번째로 그 예전 이제 흑우 공모전 그 1등 사연과 그 빵형이 이제 그 스캠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 차트로 들어가서 리플 달러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463달러로 이제 지난주에 좀 상승을 해줬는데, 먼저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그 의미 있는 자리를 다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선 이 120주선, 검정색 120주선만 돌파를 해도 그 이후에 2017년도 3월달과 같이 이와 같이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더해서 이 주황색인 200주선까지 넘는다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0주선을 넘어서 주봉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주선, 200주선을 이제 모두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은 이 2017년도 3월달 이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봉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봉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일봉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 우선 그 시간봉들 1시간봉부터 4시간봉까지 완전히 이제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일봉도 20일과 20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20일과 그 50일 이평선이 이 120일 이평선 밑에 있긴 했지만, 이 20일, 50일 이평선은 이제 단기 이평선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상승을 해주면 바로 이제 완전히 일봉도 정배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일은 지난주 초반에 넘어섰고요. 50일도 엊그저께 보시는 것처럼 120일선을 돌파하면서 완전히 20, 50, 120, 200, 360일 이렇게 일봉이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그림이 2017년도 그 3월달 그림하고 차이점이 이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2017년도 3월달 그림을 하고 이제 비교를 잠깐 해보면, 2017년도 3월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상승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별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달러 차트에서 20일과 50일이 이렇게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는 단기 이평선을 끌어올리는데 이와 같이 시간을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모습이 다르다. 지금 이제 20일과 50일이 120일 이평선 밑에만 있고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로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봉에서 이평선이 완전히 정배열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그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 달에 보시면 이 위치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시키고 여기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슈팅이 나왔던, 지금 이제 이 위치까지 한 번에 지난주에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제 이런 큰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이때 이제 21 이평선을 터치 안 하고 21 이평선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리고 51 이평선이 이 장기 이평선들 120, 200, 120, 361, 201 이평선을 골크 만들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큰 상승을 했고 21 이평선이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시간을 그렇다라고 하면 2017년도처럼 한 일주일 정도 보내고 상승을 하거나, 그 일주일 정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 21 이평선, 빨간색 21 이평선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1 이평선까지 이 121 이평선을 넘어서면서 완전 정배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주일 동안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올라갈 필요 없이 저는 충분히 바로 상승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TC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BTC 차트가 그 2017년도 이 1월달 이때 이제 BTC 차트가 올라왔다가요 다시 한번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이 1월달에 이렇게 이 하락세의 하단 추세 맞고 반등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상승을 해주는데, 이 기간이 한 2개월 정도가 걸려요. 추가적으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봤던 위치가 2017년도 1월 달이냐, 이 3월 달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주봉에서 봤을 때 이 스토캐스틱 모습이 2017년도 1월보다는 3월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BTC 마켓에서 2017년도 1월 달과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위치를 먼저 볼게요. 현재 위치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BTC 차트에서 360일 장기 이평선인 이제 역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완전 역배열되어 있는 이 차트에서 360일 이 이평선까지 올라와서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안착을 했고, 봉 마감도 36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2017년도 3월달은 어떠냐? 2017년도 3월달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때 지금 이제 1월달하고 3월달을 비교해보면, 1월달은 이 장기 이평선 120, 200, 360 근처도 못 가고 다시 한번 눌러서 이 하락세기의 하단 추세까지 눌러주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 봤던 달러 차트에서 2017년도 3월달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필요했고,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거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 차트가 이제 정배열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이 BTC 마켓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360일 이평선 위에 이렇게 이제 올라탄 겁니다. 올라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을 이때 이제 일주일 정도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아까 달러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벌써 이틀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3일 정도 보내고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21 이평선 어차피 2017년도 3월 달에도 21 이평선 터치하지 않고 그 51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골크 만들면서 바로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이 바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BTC 차트도 360일 이평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요, 올라탔기 때문에 이 BTC 마켓도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스라게스라 영적 전쟁, 베어러블 가이, 미스터 풀 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패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고, 내용을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강영희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다른 분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민주당 인사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민주당 인사들 팔로우를 하고 있는 이 빵형과 데이비드 숄츠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제가 지난 시간에 XRP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사자인 그 리플사의 대표와 CTO가 이와 같이 이제 딥스테이트 쪽과 뭔가 이제 가까운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 반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제 답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재무부 장관 문우신, 그리고 근본위를 주장하는 차기 연준 이사 후보인 주디 셸턴 또한 딥스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바르 또한 딥스여서 일 처리를 빠르게 안 하고 질질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딥스테이트 쪽과 조금씩이라도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아직도 그 행정부 내, 뭐 입법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있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필요한 타이밍까지는 그들을 쓸 거라고 봅니다. 리플사의 빵형이나 CTO인 데이비드 또한 만약에 딥스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물론 이제 딥스 라인이라고 딥스 라인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 발언이나 팔로우를 보고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저 또한 그 오바마나 힐러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팔로우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반 핀테크 기업처럼 만약에 리플사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맡은 바 직책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하는 Q, 특히 이제 17명 안에 들어가는 그 리더들이 되겠죠. Q 안원의 리더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누군지는 저도 이제 확인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Q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린 장군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이 Q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장로, 이 중국 장로가 뭐 중국 원로라고도 하고 이제 장로라고도 이제 흔히 찌라시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히말라야 출신이라고 불리는 중국 장로라고 이제 찌라시에 나옵니다. 지금 근본위로 돌아가는 그 금은 누구의 금이냐라고 했을 때 이 중국 원로들, 장로들의 이제 금을 가지고 우리가 근본위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빈 게이 그림대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리플사 대표와 CTO의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있든 상관없다는 뜻이죠. 때가 됐는데도 만약에 그들이 일을 미룬다면 그때는 국방부 정보라인 해임을 시켰던 것처럼 타이밍에 그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1번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크라켄 해제. 이 크라켄 해제라는 말이 지난주에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 시드니 파웰이 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단의 한 명인 그 시드니 파웰이 크라켄을 해제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크라켄 해제가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악당 노출, 뭐 체포, 기소라고 이제 불렸던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군사 작전을 크라켄 해제라고 한다. 이 스펙옵스라고 불리는 민간 군 조직을 해제하여 딥스테이트를 체포하는 그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펙옵스는 뭐냐? 제스퍼 포드의 목요일 다음 시리즈 소설에 나오는 그 가상의 영국 정부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민간 군 조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928년에 일반 경찰이 처리하기는 너무 특이하거나 너무 전문적인 어떤 경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방부 내 해임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정책 국방부 차관 보좌까지 이렇게 이제 해임을 했고, 국방부 내 이제 임명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참모장, 국방부 대리 정책 책임자, 그러니까 해임했던 인사들을 대거 이제 다시 새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에즈라 코엔 와트닉이라는 이 정보부 차관 자리, 그리고 현재 이제 국방부 장관 대리 일을 하고 있는 이 에즈라 코엔 와트닉이 좀 주요 인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선거는 이 딥스테이트를 밖으로 끌어내고 반역의 증거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딥스테이트와 그 가담자들을 한 번에 체포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됐으며, 이제 충분히 이 딥스테이트, 그 스미스요원들이 그 매트릭스 영화에서요, 스미스요원이 표면으로 드러나 피하 식별이 가능해지고 증거 또한 확보가 되어 크라켄 해제 이 군사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민간 군 조직이었던 이 스펙옵스라는 이 팀을 국방부 아래 바로 직속으로 이제 둠으로써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 딥스테이트 체포 작전을 이제 시작을 한다. 선거 끝나고 선거 기간 동안 그들이 벌였던 그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체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에즈라 코엔 와트닉이 누구냐? 이 에즈라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에즈라도 Q 인원 중에 이제 한 명이고, 이 사람이 그 17명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Q이고, 플린의 사람이다. 플린 장군의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86년생, 1986년생이고, 굉장히 젊어요. 현재 국방부 장관 대행이고, 그는 이전에 특수작전 및, 저강도 분쟁의 국방부 차관보, 미국 법무장관의 국가안보 고문, 전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NSC의 정보 프로그램 수석 이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 그 민간 군 조직을 이 스펙옵스를 국방부 아래 직속 기관으로 두고, 두 번째로 민간에서 활동하던 이 스펙옵스가 바로 국방부 아래에서 전체 군을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고 체계도 평상시 보고 라인이 아닌 별도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이제 보안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들을 충분히 바깥으로 표면으로 이제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딥스테이트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정보를 계속해서 딥스테이트한테 주는 그런 사람들이 국방부 내에 존재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체포작전이 들어갈 때, 그 크라켄 해제라는 체포작전이 들어갔을 때 이런 정보가 바깥으로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평상시 보고 라인이 아닌 이 직속, 그러니까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 스펙옵스 민간 군 조직과 국방부, 바로 이제 직속 그 보고 라인을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국방부 내에 있는 딥스테이트 라인들을 지난주 빠르게 해임했고, 혹시나 모를 그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민간 기관, 풀린 장군, 그리고 이제 에즈라,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스펙옵스를 두고 크라켄 해제 작전을 시행을 한다. 딥스테이트는 대부분 지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 체포 작전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긴급 방송을 통해 그들의 악행을 만천하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냥 이 딥스테이트들을 체포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딥스테이트 수뇌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지자들을 선동을 해서 이 미국 내 어떤 내전이라든가 뭐 쿠데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으키기 위해서 시도를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왜 이들을 체포하는지, 그 체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분명히 이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긴급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중들에게 이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체포가 됐는가? 대규모 이제 군부대 움직임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국방장관 대리인 크리스 밀러가 특수작전 부대를 발동을 했고, 그 이제 11월 19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군사작전에는 그 월요일 이후로 거의 1000대 군용 항공기가 미국을 이제 미국 상공 내에서 비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뒷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뒤에 보시면 성조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골드 트림이 있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아래에 있었을 때 그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복원된 공화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골드 트림이 사라진 성조기입니다. 근데 그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 뒤에 있던 성조기가 이렇게 이제 골드 트림이 있었는데 왜 골드 트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뒤에 이렇게 두 개 다른 성조기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골드 트림이 있는 성조기와 그 복원된 공화국의 성조기가 같이 약간 쓰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해봤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 네세라 게세라가 공표가 되고 완전한 복원된 공화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이 골드 트림은 다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번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랠리 때 그 유세 현장에 이제 모여든 이제 군중 사진과, 그리고 예전 이제 오바마 선거 때 그때 이제 사진과요. 이번 이제 바이든 그 선거 유세 현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7,400만 표를 받았고, 오바마가 6,900만 표를 받았을 때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이고요. 가장 많은 표를 이번에 받았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바이든은 8천만 표를 받았는데, 이번 바이든이 그 선거 유세 현장 사진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사람들을 배치하고 유세를 해 나갔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에너지를 딱 봤을, 사진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이 바이든이 과연 8천만 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바마 때보다 훨씬 적은 이런 이제 인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천만 표를 받았다.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 부정선거에 이제 조작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그 시드니 파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2주 안에 확실한 증거를 그 법원에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 그 합법적으로 누가 당선됐는지 그 부분도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군사작전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사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AP통신에서 올라온 기사인데, 그 집계가 완료되면 민주당 조 바이든은 약 8천만 표를 올렸을 것이며 2008년 버락 오바마를 제외하고 금세기 어떤 대통령보다 더 큰 차이로 백악관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AP통신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AP통신에서 나온 기사를 다른 주류 언론들이 그대로 베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방금 전에 봤던 그 유세 현장의 사진만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바이든이 정말 8천만 표를 얻었을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즈라 코엔 왓닉인데요. 이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분 사진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35살, 우리나라 나이로 35살인데 굉장히 높은 지금 직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플린 장군과 같이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에 합류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이 에즈라 코엔 왓닉을 게마트리아에 넣었더니 좀 이제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레벨 플레잉 필드도 나오고, 그리고 XRP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요. XRP 더 스톰,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이머 브리치 커런시도 나오고, 저스티스 이즈 커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스펙옵스라는 그 민간 군 조직을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위키피디아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모습이고, 국방부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오늘 현재 관료적 채널을 통하지 않고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특수작전 민간 지도부,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그 스펙옵스를 이야기합니다. 민간 지도부를 지시했음을 발표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크리스 밀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11월 18일에 트위터에 이제 올라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미국 내에서 지금 군 비행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방송을 해주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지금 1000대 정도 해당되는 군 비행기들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은 특수부대 이제 낙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관련된 사진이 그 미스터 풀이 관련된 사진을 올렸는데, 이 올린 날짜가 11월 4일 이렇게 대규모 이제 군사작전을 암시하는 사진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31일에도 이런 군사작전 하는 모습의 그 이미지를 미스터 풀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린 이후에 지금 11월 18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군사작전이 실제로 좀 시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그림은 이건 이제 브래드 왈링하우스 트위터인데요. 잠시 이제 내용을 다시 들어가서 내용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상승장 시에 주의할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상승장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놓치고 실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상승장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계획대로 이제 매도한 뒤에 해당 코인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다시 쫓아가서 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획대로 매도를 했는데 매도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쫓아가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XRP를 1000원에 매도하고 2000원, 3000원에도 매수하지 않고 참다가 8000원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10,000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추격 매수하는 경우, 결국 개수만 줄어드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가와 매도 비중을 정할 때 미리 충분히 생각해 보고 매도를 하고, 자신의 성향이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떤 쫓아가서 매수를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매도가 또는 그 매도 비중을 미리 조절을 해서 내가 팔고 나머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나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따라가서 추격 매수 안 한다, 이런 정도로 매도 비중을 바꿔야 된다,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획대로 매도한 뒤에 해당 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서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베팅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쪽에서 못 먹었으니까 다른 걸로 이 부분을 만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는 처음에는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 잘 해놓고 매도한 뒤에 추가로 코인들이 상승을 시작하면 아쉬운 마음에 그 자발태에 들어가서 다시 추가 수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거는 계좌가 오히려 0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 빵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 6,000개의 코인 중에 일부 몇 개의 코인들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런 잡코인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내가 메이저 코인으로 돈을 벌고 나서 오히려 잡코인으로 들어가서 깡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도한 뒤 거래소에 있는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본인이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다시 매매를 또 하게 되므로 오히려 이제 배우자에게 주거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곳으로 돈을 보내서 쉽게 빼지 못하게 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홀딩 물량까지 다 팔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XRP 30%는 홀딩할 계획이었다가 매도한 가격보다 추가 상승이 클 경우에 그 원래는 홀딩할 계획이었던 그 홀딩 물량까지 다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XRP를 4,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이제 10,000원도 되고 뭐 20,000원도 되고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비싸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4,000원에도 팔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비싸서 여기서 이제 10,000원에 팔아서 추가적으로 다시 가격이 내려왔을 때 개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홀딩했던 물량까지 다 뺏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해요. 2020년은 2017년도와는 달리 이미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해서 한 번의 가격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홀딩 물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물량은 하드월렛 또는 자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에 보관하고 그 거래소 앱을 아예 지워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흑우 공모전 1등 사연과 빵형의 경고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오늘 빵형이 트위터에 그 스캠 경고 문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흑우 공모전을 했었는데 그 공모전에서 1등 했던 분,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빵형 이야기부터 할게요. 유튜브를 통한 스캠이 지금 이제 또 생기고 있다, 상승장 초입에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승장에 다양한 형태의 사기들이 나와서 이런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승장 초입에 그 스캠에 의해서 자산을 잃게 되는 경우 내가 보상을 받기도 전에 돈을 잃어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브래드 갈링 하우스 사칭 유튜브를 통한 스캠, 이게 이제 56만 7천 명의 구독 채널을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항상 그렇듯이 암호화 지폐와 함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새로운 어떤 가짜 뭐 경품을 준다, 그러니까 추가로 리플을 보내면, 얼마 보내면 추가 리플을 보내준다, 이런 사기꾼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플랫폼에, 유튜브에 야 이런 사기꾼 지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유튜브가 지우지 않는데요. 유튜브는 어찌됐든 광고비를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약간 방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플랫폼이 조치를 취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올렸고, 그리고 해당 채널을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지우라고 수차례 이제 이야기를 했어도 이게 24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사기를 당한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이렇게 이제 영상을 틀어놔요. 이 채널을 들어가면 채널 이름 자체도 브래드 갈링 하우스고요. 또 이제 구독자 수가 56만 7천 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구독을 하고 있고 또 5만 5천 명이 보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가짜이지 않을 거다, 이거는 진짜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 10,000개의 XRP를 보내면 뭐 11,000개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그 채널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는 해당 주소로 코인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경고를 했고요. 사람들은 이제 구독자 수와 브래드 갈링 하우스 영상만 보고 영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리플을 보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리플 10,000개를 보내면 뭐 11,000개를 돌려주는 이런 이벤트는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수가 뭐 10,000명이든 1,000,000명이든 상관하지 말고 뭐 XRP를 몇 개를 보내면 몇 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돌려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니니까 모두 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예전에 우리가 흑우 공모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야기와도 저는 연결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기들이 이 상승장 초입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속겠지, 안 당하겠지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렇게 사기에 당하는 분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예전에 이제 흑우 공모전에서 이제 1등을 한 그 국대 엄마님 사연인데 뭐 다 읽진 않고 그 초반부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인 때문에 지인과 원수된 사연. 때는 17년 2월이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굉장히 또 비슷한 시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빨리 빗썸에 가입해. 빗썸이 뭔데? 그런 게 있어. 얻는 가입해. 그래서 빗썸의 우여곡절 끝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영어 사이트를 주면서 이것도 얻는 가입해. 이건 또 뭐야? 당최 제다 영어라 뭐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구석에 두고 잊고 있었는데 그러다 며칠이 지나 지인이 알려주겠다고 해서 만나서 가입하고 비트를 사야 한다고 해서 살 줄을 모르니 돈을 주게 되었대요. 비트가 뭔지 이더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었고, 그게 그 당시 유행했던 이더 트레이드였습니다. 이더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보내면 그걸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발생해서 그 수익 발생한 수익을 다시 나눠준다. 근데 결국 이것도 그냥 폰지 사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더 트레이더도 있었고, 보시면 밑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비트클럽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클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보내면 비트를 채굴해서 그 채굴한 장비를 가지고 장비로 채굴해서 채굴한 코인을 다시 이제 돌려준다라는 건데, 처음에는 잘 주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기들이 상승장 초입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자. 하지만 날린 돈이 너무 커서 지금도 가끔은 그 돈이 너무나 생각나네요. 그 돈으로 비트만 사서 놔뒀어도 그래도 어쩌겠어요. 흉보지 마세요. 무식한 아줌마라고 감사합니다. 참 그 지인과는 결별입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맨 마지막에 그 돈으로 비트만 사서 놔뒀어도, 이제 이 말씀 해주신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승장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려고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빵형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이트 유튜브 영상을 보고 돈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딩에서 이자를 주는 그런 사이트에 돈을 보낸다거나, 정상적인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가 아닌 굉장히 큰 이익을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 특히 이제 거래소라고 하지만 거의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중소거래소에서 하는 그런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그 출금 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출금을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대형 거래소, 4개의 대형 거래소만 저는 이제 이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결국은 뭐냐면 상승장에 내가 포트폴리오 꾸렸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라고 하면 이것만 잘 가져가도 충분한 수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지금 이제 상승장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받을 타이밍이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해서 스테이킹 이자를 뭐 많이 주는 그런 거래소로 돈을 옮긴다거나, 뭐 지갑으로 돈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불려준다 라는 데다 돈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절대 이제 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까 이제 빵형이 이야기했던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구독자 많은 그런 채널을 사기꾼이 사서 거기 실제 보고 있는 그 55,000명의 그 사람들도 다 이미 가짜 계정으로 돌려서, 오토로 돌려서 마치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브래드 갈링하우스 말대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그 상승장 초입에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길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한 2년 넘게 방송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때가 이제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XRP 가격이 4,000원 전고점 5,000원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이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방송을 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방송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처럼 이제 정기적으로 방송을 이제 못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XRP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에게 미리 사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